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원래 예정엔 없었던 촬영인데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이 큐브를 좀 해법을 올려달라 하셔서 제가 직접 알리에서 구매한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찍는 겁니다. 자, 이 큐브 이름은 슈퍼 스퀘어라고 해서요, 스퀘어 큐브랑 거의 똑같죠. 스퀘어 1이랑 매우 비슷한데 이제 가운데 2층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 그죠? 요게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 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갈라져 있는 거, 이런 차이가 있고요. 요 가운데 부분이, 여기에는 센터 조각이 없는데 이 센터 조각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퀘어 1을 푸실 수 있다면, 조금만 응용을 한다면 얘도 모두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리 구매하고 나서 오기 전까지 그냥 이 사진을 보면서 대충 왠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풀려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바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는 이제 제가 먼저 하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사고 나서 이제 공식을 좀 적용하려고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센터 축이 돌지 않고 마치 크레이지 시리즈처럼 영인면처럼 이렇게 가운데 센터가 축이 돌아가지 않길래 얘는 고정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돌리다 보면요, 지금도 살짝 돌아갔죠. 보이십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기둥이요, 얘가 자기 혼자 이게 돌아갑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런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중간에 약간 불량이 있었는지 어느 거 조각 안에서 자꾸 딸랑딸랑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분해를 먼저 한번 해봤었거든요. 분해를 해보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가운데에 기둥 보이시죠? 이 가운데가 원기둥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원기둥이 서 있고, 원기둥이 반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원기둥에요, 이 반으로 쪼개진 원기둥에 4개의 옷걸이 같이 4개의 고리같이 옆에가 달려 있고요. 그 고리 4개의 옷걸이에 이게 약간 마치 걸려 있는 옷처럼 이게 한 층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센터 축이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얘만 이렇게 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저는 공식을 적용하려고 얘만 회전시키고 싶은데, 이게 공식 적용하다 보면 얘가 같이 돌아가요. 가끔씩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또 이게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15도 회전이고 이게 30도 회전이잖아요. 이게 돌리다 보면은 나는 뭐 30도만 돌려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거의 90도가 돌아가게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워서 회전하실 때 반드시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잡고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안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여기 이쪽이었나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쪽에 보시면 이 가운데 센터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반원이 2개가 붙어 있는데 이쪽인가 한쪽에서 나사가 하나가 딱 박혀 있어요. 가운데를 관통해서 이 가운데로 관통해서 나사 하나가 박혀서 이 고정이 되어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다가 이제 만약에 좀 저처럼 약간 뭐 조각 사이 불량 같은 게 났다든가, 뭔가 약간 좀 이게 나사 하나가 이게 박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다 보면은 얘만 겉에 있는 것만 돌아야 되는데, 나사가 혹시라도 같이 돌리게 되면 이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분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얘가 약간 벌어지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왜 벌어지나 봤더니, 계속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사가 살짝 풀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분해하실 거면, 이게 지금 화면으로 여기 사이에 저기 안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안쪽에 저기가 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 끝에가 좀 작고요, 좀 이렇게 목이 긴 요런 드라이버가 있어야지만 요 사이에 넣어가지고 저거를 분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공식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 사용되는 공식은요, 제가 지금 요 스퀘어1 해결하는 공식을 공식 하나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한번 올렸었잖아요. T펌만 가지고 하는 거. 그걸로 일단은 해결이 가능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해결은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다 싶은데 제가 하나 더 알려 드릴 텐데, 이제 여기 보면 요 가운데가, 이 위아래는 요거 1층이랑 4층은 얘랑 똑같이 T펌을 해결이 가능한데, 혹시 이 가운데 이 두 층 해결할 때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귿자 공식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일단 알려 드릴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T펌 요거 있죠, T펌. 원래 요 T펌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 T펌을
여기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RU 회전 자체가 안 됩니다. 스퀘어는 R 회전 다음에 회전이 안 되죠. 그래서 요 T펌을 활용할 거예요. R2, U 프라임, R2, U, R2 첫 번째, 그 다음에 U, D 프라임. 둘 다 이 방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R2U, R2U 프라임, R2 마지막 D 하는 요 T펌을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T펌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회전면에 요렇게 따라서 요렇게 이 두 개와 이 두 개가 바뀌어요. 만약에 회전면을 요렇게 회전면을 시켜서 T펌을 적용하시면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바뀝니다. 그래서 회전면을 어떻게 적용시키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모양 변환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바뀌는 거, 요렇게 T펌 적용하면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두 개가 이렇게 바뀌고 코너 두 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R2 U 프라임, U 프라임이니까 90도예요. 그 다음에 R2, U, 그 다음에 R2, U, 그 다음에 D 프라임. 둘 다 90도씩 돌리면 되고요. R2, 이번엔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하게 되면, 이렇게.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또 적용을 해볼게요. 요렇게 적용하면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회전면에 따라서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바뀌어서 엣지가 요렇게 바뀌고요. 요 코너 두 개가 요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R2, 여기서는 U 프라임이니까 여기에 90도만 돌리셔야 되고요. R2, U, R2, 그 다음에 U, D 프라임, 그 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그 다음에 D 프라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엣지가 3개가 바뀌었다 하면 T펌을 2번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빨간색을 일로 갖고 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이렇게 적용해서 빨간색 먼저 바꾸시고 엣지를 먼저 바꾸시면 돼요. 그럼 코너가 나중에 저절로 맞습니다. 빨간색 바꾸고 이렇게 T펌 적용해서 빨간색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T펌을 적용하시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를 모두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T펌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혹시 이제 특히 이 가운데층 요거 맞추실 때 여기가 좀 너무 어렵다. 왜냐면 이제 이 흰색 빨강 조각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조각이 얘가 아래가 있거나 얘가 지금 원래 아래에 있는데 위에가 있거나 그러니까 층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디귿자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U R2, U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L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얘가 1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왼손부터 쓰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은 오른손에서 U, R2로 냈잖아요. 그 왼손 공식은 여기 U 프라임 L2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서 1로 내려오고 얘가 1로 가고 1로 가게 되면 왼손 공식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면 왼손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R2, U 프라임 L2, U, R2 이런 식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공식은 저는 이제 듀나메스님이랑 그 다음에 특히 유비님이라는 유튜버 분들, 큐브 유튜버 분들 통해서 제가 배운 거고, 관련 이제 그 출처는 아래에다 남겨드릴 텐데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특히 유비님은 요거 디귿자 공식 이거 하나로 이 스퀘어 해결하기 방식으로 또 영상을 올리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디귿자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요렇게 아까 저 T펌 같은 경우는 모양 변환이 이렇게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디귿자 공식은 반드시 윗면과 아랫면이 이렇게 15도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공식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잘려요. 지금 보면 이제 엣지를 중심으로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개짜리 말고 코너가 1개짜리 요렇게 쓸 때는 오른손 공식을 쓰셔서 요 2개가 요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 2개가 1로 가고요. 이 2개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U, R2,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요렇게 그리고 원래대로 이제 맨 처음 셋업을 풀어주시면 결과치를 보시면 여기 있는 이 2개 있죠. 이 파랑과 주황에 속해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요. 요 2개가 요 자리로 가고 근데 여기 있는 게 일로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번엔 요렇게
이제 엣지를 중심으로 코너 두 개일 때 이번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짜리 붙은 쪽이 못 가고 이제 하나만 남은 요쪽이 이쪽이 움직이는 거 요렇게 요 쌍이 움직이는 겁니다. 요 쌍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이제 오른쪽 걸 보내고 싶다. 오른쪽에서 오른쪽 아래는 왼손 공식을 쓰는 건데 그럼 얘가 회전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래를 10으로 틀어줍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옆으로 가고 얘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R2 그 다음에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R2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있던 이제 주황 초록이 노랑 주황 초록이 일로 갔죠. 그 다음에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오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은 요 내부층 맞추는데 혹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요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자 공식과 T펌 두 개로 활용하시면 얘는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단계는 뭐냐면 먼저 이 정육면체를 맞춰주는 건데요. 정육면체를 맞추실 때는 1층이나 4층과 1층, 4층을 세트로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층과 3층을 세트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가 서로 모양이 바뀌고 이 두 개가 바뀌기 때문에 뭘부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랑 얘부터 해보면 이제 이 지금 정육면체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아래다가 또 큐브매니아에다가 카페에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거기 초급 공식을 보시면 어떤 모양에서 어떤 모양으로 간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지금 스퀘어 맞추는 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요게 요런 모양 뭐라고 표현해? 이거 저는 이런 건 방패 모양 같고, 요렇게 지금 양쪽 대칭 방패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은 이제 기본형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형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회전축을 따라서 두 개랑 하나짜리가 있잖아요. 두 개짜리를 맞춥니다. 이렇게 두 개짜리를 맞추게 되면,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가리키거나 이렇게 두 개 있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모양으로 따지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쪽으로 아래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 쪽으로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오게 이 두 개짜리가 오게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180 돌리게 되면 이렇게 아까 방패가 두 개가 됩니다. 이 방패 모양 똑같은 방패 모양이 되면 이미 해결 끝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죠. 같은 방향에 놓으시고 180 돌리면 이게 정육면체가 되고요. 2층은 모양 판별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2층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모양이 또 떴네요. 지금 여기 두 개짜리 모였고 아래 보시면 하나가 이렇게 모인 상황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엣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회전축에 여기 회전축에 윗면은 두 개짜리가 위쪽 12시에 오게 두시고 그럼 이쪽에 엣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두 개짜리가 오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두 개짜리가 오게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180도 돌리시면은 지금 아까 방패 똑같은 방패 모양이 생긴 거고 여기서 둘 다 이렇게 한 번 더 돌리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얘를 바꾸는 게 R2, U2, R2, U2, R2 이렇게 하면 2층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 느낌을 이용해서 R2, U2, R2 이거 할 때 회전면 이게 좀 맞추는 게 어려워요. R2 그 다음에 다시 U2 그 다음에 R2.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얘만 이렇게 뒤집어진, 요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색깔을 맞췄고 했잖아요. 그럼 요 때는요, 요 가운데층 있죠. 요 가운데층이니까 얘랑 지금 횟수 하나가 엇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전 한 번에 얘는 맞아버리고 얘는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이 아까 방패 요 두 모양을 180도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180도로. 그래서 아까는 원래 같은 쪽으로 해야 정육면체가 정사각형이 되는데 반대편을 하게 돼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방패가 또 만들어져요. 다시. 그리고 위에는 정육면체가 흐트러지면서 다시 방패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더 돌리면 원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180도 돌려서 다시 돌리게 되면 자, 얘는 초록색 센터는 돌아오면서 전부 다 정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1, 4층 맞추는 거랑 2, 3층 맞추는 게 남았는데 이제 뭘부터 맞춰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추천을 1층과 4층을 먼저 추천드려요. 왜냐면 1, 4층을 맞추다 보면 페리티가 발생했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서
페리티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또 풀었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층과 4층을 저는 먼저 해결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1층, 4층 저는 이제 그 공식 하나로 해결하기 그 방법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제가 그 방법을 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분은 그걸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초록색을 한쪽에다 모아야 되죠. 초록색을 먼저 한쪽에다 모아야 돼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을 먼저 한 면에 이렇게 위에 반면, 팔의 반면 이렇게 모으고요. 그 다음에 얘랑 윗면과 아랫면에서 지금 사다리꼴 모양이 지금 여기 위가 넓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 왼쪽에 여기가 이런 사다리꼴을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일단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 먼저 보내줄까요? 얘를 보낸다는 건 티펌, 지금부터 계속 티펌 활용하시면 돼요. 얘는 이게 센터가 돌아가니까 요렇게 그냥 바로 놓고 쓰면 되겠네요. 요렇게 지금 회전축을 따라서 요렇게 티펌을 쓰게 되면은 요 두 개가 바뀌면서 요렇게 위에 붙겠죠? 자, 그럼 여기서 티펌을 쓸게요. 그래서 U 프라임 아니죠. R2 U 프라임 쓰실 때 이거 잘 잡고 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헐렁헐렁합니다. 그 다음에 U 프라임 R2 U R2 그 다음에 U D 프라임 천천히 돌리세요. 빨리 돌리려고 하면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R2 U 그 다음에 R2 U 프라임 R2 마지막에 D 프라임 해줘야 되는데 D 프라임은 아예 상관없어요. 그럼 초록색이 일로 갔죠. 얘를 일로 집어넣을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회전축이 돌아가는 게 또 이럴 땐 좋아요. 먼저 엣지를 맞춥니다. 그럼 요렇게 두 개 바뀌고 요렇게 두 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요 회전축을 통해서 T펌을 씁니다. 그러면 R2 U 프라임 R2 U 제가 돌릴 때 요 가운데 엄지랑 가운데 중지를 위아래 센터 잡고 돌리는 거 보이시죠? 요거 꼭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도 저처럼 막 헛돌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자 그러면 요 두 개 바뀌고 요 두 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 회전축을 통해서 T펌을 쓰시게 되면 요 코너가 바뀌고 엣지 두 개 바뀌면서 이제 초록색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R2 U 프라임 R2 U R2 그 다음에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자 그러면 다 모였어요. 윗면에서 이제 초록색 회전축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 아래쪽에서는요 이렇게 이 회전축에 따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얘가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요거 얘가 뒤집어지면서 얘도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아까 R2 U2 R2 U2 이거 하는 거예요. R2 U2 그 다음에 R2 U2 마지막 R2 한 번 하시게 되면 얘가 2층이 같이 뒤집어지면서 1층도 뒤집어지게 되죠. 자 그럼 1층이랑 3층 이 초록이랑 파랑 색깔은 뭐였으니까 지금부터 T펌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조각 배치만 해주면 돼요. 엄청 섞였네요. 자, 흰색부터 차례대로 맞춰주겠습니다. 엣지를 여기 이 코너 중심으로 흰색 엣지가 일로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일로 오면 되니까 이렇게 T펌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R2 U 프라임 R2 U R2 U D 그 다음에 R2 할 때 회전축이 살짝 어긋나면 잘 안 돌아가요. R2 U R2 U 프라임 R2 마지막 D 프라임 해줘야 되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래는 섞이는 게 아니니까 여기 흰색이 와야 돼. 이 코너가 와야 되는데 그럼 한 번에 못 오네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흰색 코너를 먼저 일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그 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자 그래 한 번 더 이번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요 회전축을 통해서 얘가 가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 개 바뀌고 이렇게 두 개 바뀌겠죠. 그럼 R2 U 프라임 R2 U R2 90도씩만 잘 돌려주시면 돼요. U D 프라임 그 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하시게 되면 또 모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엣지가 3개 남았네요. 3개 남은 것 같아요. 엣지가 3개 남았을 때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상황에서 먼저 이 노란색 주황색 여기서 그냥 바로 주황색을 갖다 붙일 수가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자르면 주황색 엣지가 일로 붙네요. 그죠? 그럼 바로 바꾸겠습니다.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혹시요, 스퀘어 1 공식을 아시는 분들은 스퀘어 1 공식 활용하시면 됩니다. R2. 자, 그러면 마지막 요 두 개만 바뀌면 되죠. 그러면 요 회전면이 요렇게 회전면을 통해서 T펌을 쓰시면 요 두 개 바뀌고 요 두 개 바뀌면서 초록색 층은 완성이 되겠네요. 그럼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자, 그러면 모두 끝났죠. 그래서 자, 초록색 층 완성됐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파란색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얘를 중심으로 두 개 이상 맞으면 여기 있네요. 두 개 이상 맞으면 얘를 중심으로 빨간 코너 붙이고, 그럼 빨간 코너 그 다음에 노란 엣지 붙이고, 그 다음에 노란 코너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건 반복이니까 여기는 제가 조금 빠르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걸렸는데요. 빠르게 이제 팁펌만 계속 쓴 거예요. 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두 개 바뀌면서 이번에는 토끼발이 발생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팁펌 R2 U 프라임 천천히 하세요. R2 U 그다음에 R2 그다음에 U D 프라임 그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마지막 R2 하시게 되면, 자, 보시면 흰색이랑, 그러니까 초록이랑 파랑 면이 모두 이렇게 맞춰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1층이랑 4층이 끝난 거고요. 혹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토끼이빨이 발생을 했다. 정확히는 바보 토끼이빨이죠. 그러니까 엣지 두 개만 남은 상황이 있어요. 다 맞았는데, 여기든 엣지 두 개만 남은 상황이 있다. 라거나, 또는, 여기가 두 개가 남고 그 다음에 아래가 두 개가 남은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에 두 개 남고 아래 두 개가 남은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해결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바보토끼발이 여기든 두 개만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해결하는 방식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스퀘어1 제가 공식 해법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이거는 스퀘어1을 하실 줄 안다는 생각, 기본적으로 전제 하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이걸로 제가 그걸 설명드리기에는요, 이 큐브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아래 하단 링크 참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층. 자, 2층이랑 3층만 하면 돼요. 자, 1층이랑 4층은 이제 맞아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왔다가 다시 돌아오면 원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항상 돌린 다음에 얘만 이렇게 따로만 안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 3층 맞추시면 되는데, 자, 2, 3층 맞추실 때 이제 만약에 이제 하실 때 이게 내가 요거 위아래 조각의 이런 구분이 잘 안 돼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디귿자 공식 아까 알려드린 걸 이용해서 얘가 1로 내리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올라오는 이 디귿자 공식을 이용해서 코너들을 배치하셔도 되고, 그거 귀찮다, 나 T펌 하나로만 하겠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근데 T펌만 하다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최악의 상황은 디귿자 공식을 한 번 정도 사용해야 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치를 보시면 조각을 먼저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흰색이잖아요. 잘 보시면 흰색인데 여기 지금 얘는 맞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맞아 있는 건데, 맞아 있는 거니까 얘를 보시면 흰색이 얘는 빨강이 되고 흰색이 지금 얘는 주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흰색 면은 만든 색깔이 반대죠. 이 말은 뭐냐면 얘는 2층 게 아니라 3층 거란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랑 얘에서 일단은 빨간색 얘네 둘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맨 아까 우리가 1층 4층 맞출 때도 먼저 같은 색끼리 모아줬잖아요. 이렇게 같은 층에 얘를 똑같이 그 작업을 해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내려가야 되고 얘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요걸 이렇게 같은 방향에 둔 상황에서 얘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육면체가 깨지면 안 되니까 15도를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층이랑 4층을 이렇게 1, 2층과 3, 4층을 같이 묶어서 회전을 해야지,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정육면체가 안 깨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잘 보시면 우리 목표는 얘를 올리고 얘는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1, 4층 같은 경우 나중에 원위치가 되면 되니까 헷갈리면, 얘 지금 바꿨죠. 지금 바꿔서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얘 위치가 제대로 맞은 게 보이시죠? 아까 흰색 주황에 둘 다 바꿔야 됐잖아요.
흰색 주황 여기 회전면에만 놓으면 돼요. 회전면에 지금 이 오른쪽 면에는 회전면이 될 거니까 회전면에 놓으시고 지금 흰색 빨강 됐고 흰색 주황 요 회전면 쪽 요쪽에 다 모여 있죠. 그럼 이번에 또 역시나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15도 회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요트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1층이랑 4층은 다시 안 깨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흰색 주황은 제 위치에 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 조각의 위치가 맞죠. 그럼 흰색 주황은 맞고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랑 빨강 위치를 확인해야죠. 이제 노랑 빨강 노랑 조각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도 안 맞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노랑 주황이 둘 다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노랑은 맞는데 여기가 빨강 자리인데 주황이 왔다는 건 뭐냐면 얘 둘이 서로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노랑 빨강도 확인해 볼게요. 노랑 빨강 얘는 맞고 지금 노랑 빨강 얘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노랑 주황 이 두 조각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서로 이 두 조각만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결국 보시면 어떤 상황이랑 비슷한 거냐면은 여기서 여기 초록색 3개에다가 파란색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도 파란색 3개에다가 초록색이 하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제 얘네 둘만 이렇게 두 개를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조금 응용을 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 이거 조각 배치를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하게 이제 이 조각의 움직임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층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헷갈리시니까 이제 혹시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조각 배치를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고 여기서 디귿자 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랑 주황 조각을 서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얘는 자 왼쪽 뒤에 자 회전축을 중심으로 왼쪽 뒤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를 왼쪽 뒤에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 내려갈 걸 여기다 두시면 얘가 이제 일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같은 층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주황은 아까 제 위치로 갔으니까 여기다 놓고 쓰시면 일로 가서 자리만 바뀔 뿐이지 결국 같은 층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올 거 있죠. 아까 올라올 조각을 오른쪽 아래 두시면 얘는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식 적용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디귿자 공식을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층이랑 3층 아까처럼 1층 4층을 같이 묶어서 회전을 시키면 얘네도 같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2, 3층만 쓸 거예요 이번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회전면을 통해서 이렇게 엣지 중심으로 코너 얘만 잘려야 돼. 얘는 2개짜리는 안 잘린다고 그랬죠. 코너 중심 엣지 중심으로 얘가 내려와야 되니까 얘가 중심이 되면은 요 층만 15도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준비 끝입니다. 그러면 노랑주황은 흰색 주황 자리로 갈 거고 흰색 주황이 요 노랑 주황 자리로 갔고 이 노랑 주황이 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 상황에서 오른손 공식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자 여기서 헷갈리실까 봐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상황인 거예요. 요 상황 지금 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요렇게 회전된 거예요. 다만 이게 여기서 중간층만 돌릴 건데 요렇게 그래서 R2, U 프라임, L2예요. 그 다음에 U, R2, U 프라임, L2 이렇게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내려갔고 여기 있는 게 일로 오고 여기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조각과 여기 자리에 있던 조각이 층이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현재 이렇게 자 보시면 자 U죠. U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얘만 돌릴 거예요. 자 U 천천히 돌리세요. 빨리 돌리지 마시고 U, R2 아이고 지금 뭔가 됐죠. 맞아요. 지금 여기 1사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15도를 안 틀어놨기 때문에 모양 변환이 발생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원래 들어갈 거고 지금 2, 3층은 모양 변환 안 일어났죠. 15도 틀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U 프라임 천천히 돌리세요. 제가 지금 영상 보면서 하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U 프라임 그 다음에 L2 그 다음에 다시 U 천천히 U R2 그 다음에 U 프라임 이게 지금 회전면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천천히 돌리시는 게 낫습니다. L2 자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 노랑 주황이 일로 온 거고요. 아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맞죠? 이 노랑 주황이 여기 있던 게 일로 내려온 거고 여기 있던 흰색 주황이 일로 간 거고 여기 있던 노랑 주황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 그 노랑 주황 위치 맞죠? 자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조각들 2층에 3층에 위치는 현재 맞춘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뭐만 하면 되냐? T펌을 이용해서 제 위치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층, 여기 3층이죠. 3층부터 차례대로 맞춰볼까요? 자, 얘가 2개 맞은 거 있으니까 얘 보고 빨간색 조각을 하려고 그랬더니, 요런 일이 벌어졌네요. 요거 이제, 자, 보시면, 지금 빨간, 지금 이게 노랑, 주황, 노랑, 흰색이 있죠. 지금 보면 빨간색, 얘가 빨간색이 지금 여기 아래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흰색, 노랑, 주황, 빨강이 한 층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을 또 하셔가지고 얘를 해야 돼요. 얘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이 하나가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럼 좀 머리를 이제 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빨간색 둘 중에 하나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서, 잠시만요. 제가 계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면은, 요 빨간색 올라오고, 내려가죠. 자, 여기서 먼저 요렇게 기왕이면 오른손 공식만 활용하는 게 낫겠네요. 요렇게 요 상황에 써볼게요. 요 상황에서 이제 쓰면은 얘가 일로 오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15도 요렇게 회전을 요렇게 틀어서 쓰시면 요 두 조각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흰색 빨강 여기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자, 한 번 더 요렇게, 잠시만요. 회전축이 틀어졌네요. 요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서 15도를 틀어야 되니까, 네, 요렇게 놓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네,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요 조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노랑 주황 조각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러면, 계산이 좀 어려운데. 이거요. 제가 요거는 이쪽으로 힘들겠지만 왼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얘가 통째로 올라오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노랑, 빨강의 노랑, 요 조각이 통째로 올라오는 게 편해서 요 왼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왼손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빨간색이, 자, 요렇게 잘리면서, 요렇게 잘리면서 요 노랑 빨강, 이 빨강 노랑 노랑 요 통째 있잖아요. 요 조각이 요게 통째로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오고, 지금 이 빨강의 흰색의 요 빨강 얘가 올라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그 디귿자 공식 쓸게요. 자, 얘만 돌아가야 돼. R2, 그 다음에 U 프라임, L2, 자,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U 프라임, L2. 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자, 지금, 자,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이 지금 위로 올라온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제가 원래 다 조각을 모아 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 흰색, 지금 노랑빨, 얘부터 차례대로 일단 맞춰볼게요, 그냥.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니까, 맞으면서 차례대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빨강이면서 흰색인 얘가 와야 되거든요. 티펌으로 좀 정리하면서, 차례대로 정리하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흰색 조각을 먼저 갖고 올게요. 티펌으로 바꾸겠습니다. R2, 이것만 돌릴 거예요. R2, U 프라임, R2, U, R2,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여기 D 프라임, 그 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흰색 조각이 일로 왔죠? 흰색 코너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바꾸게 되면 이거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회전축이 요렇게, 이 상황에서 회전하게 되면 요렇게 코너가 두 개가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R2, U 프라임, R2, U,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U D 프라임이니까 두 줄이 같이 가는 거예요. U D 프라임, 그 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자, 그러면 요거 세 개가 맞았죠, 이미. 자, 세 개 맞은 상황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맞춰볼까요, 이제?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흰색 코너죠. 얘가죠. 얘가 일로 오면 돼요. 얘가 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렇게, 티펌을 요렇게 쓰면 되겠죠? 요렇게 두 개가 바뀌니까. 자, R2, U 프라임, R2, U,
R2, 그 다음에 U, D' 같이 두 개 가고요. 그 다음에 R2, U, R2, U', R2. 자, 그럼 또 흰색도 맞았어요. 자, 그럼 남은 걸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남은 게, 여기가 흰색에 주황색이 와야 되는, 흰색 주황은 이제 아래에 있는 거죠. 흰색 주황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지금 보시면 이 상황에서, 네, 요렇게, 요 상황에서, 요렇게, 요 두 개가, 요 노란 요 두 개가 요로 붙게 되면은, 여기가 두 개가 완성이죠.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제가 요 상황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R2, U', R2, U, R2, 그 다음에 U, D' 두 개 다 동시 돌리시고, 그 다음에 R2, U, R2, U', R2.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다 맞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 맞은 게 보이시죠? 그럼 요 조각, 요 자리만 들어오면 돼요. 요 자리가 뭐냐면, 흰색의 주황에 주황, 흰색의 주황에 주황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럼 흰색의 주황에 주황, 얘인가요? 얘가 맞나요? 얘가 맞겠네요. 왜냐면 흰색 주황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정확히 반대색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디귿자 공식을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어떻게 마침 제일 어려운 상황에 나와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립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잘 안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게 되는데, 어쨌든 뭐 잘 됐죠.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자, 요렇게 해서 디귿자 공식을 쓰면은 요렇게 잘리는 거잖아요. 잘리면서 요 두 개가 여기로 내려갈 거고요. 요 흰색의 노랑 빨강 요로 갈 거고, 요 주황의 이 주황 흰색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2층이 완성이 될 거예요. 해볼게요. 잠시만요. 손에 쥐가 나네요. 이게 회전시킬 때 이거를 진짜 여기를 되게 잘 잡고 있어야 돼가지고, 또 제가 지금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핑거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가 나려고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자, U, 디귿자 공식. 왼쪽에서 왼쪽이니까 오른쪽 공식이니까 U, R2. 요거 회전축이 또 흐트러졌네요. U, R2. 그 다음에 U', L2. L2 됐습니다. 그 다음에 U, R2, U', L2.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2층 완성된 거 보이시죠? 3층이죠. 자꾸 2층, 3층을 제가 바꿔 말하네요. 자, 3층이 완성되게 보이시죠? 이게 완성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아래층에서는 다 자기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T펌을 써가지고 얘네한테 바꾸시면 돼요. T펌 쓸 때 판단이 어려우니까요. 뒤집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번에 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흰색이잖아요. 흰색 빨강. 그러면 흰색을 이렇게 먼저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흰색이 먼저 일로 올 거예요. 그래서 흰색을 먼저 T펌을 써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R2, 여기서도 할 때도, 여기서 T펌 쓸 때도 1층, 요 위아래층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바뀌면 안 되니까 얘만 U랑 뭐 U' 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2, U', R2, U, R2, 그 다음에 U, D', 그 다음에 R2, U, L2, U', 그 다음에 R2, D'은 굳이 안 해줘도 현재 상황은 상관은 없어요. 그럼 흰색이 일로 왔죠? 그럼 이제 회전축을 바꿔야죠. 이렇게. 회전축을 바꿔서 이렇게 T펌을 쓰게 되면 얘가 동시에 이렇게 두 개가 오겠죠? 자, R2, U', R2, U, R2, 그 다음에 U, D', 그 다음에 R2, U, R2, U', R2,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면 마지막 아이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이게 바보토끼발이 제가 사실은 예시 솔빙 할 때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딴 건 다 맞았죠. 이제 바보토끼발이 2, 3층에서만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 3층에 있는 바보토끼발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해결을 해야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페리티 해결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무공식 해결하는 거랑, 그다음 원래 페리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공식이 원래 있긴 있어요. 이제 그 공식은 여기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공식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공식도 있는데, 이 공식들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자리 바꾸는 공식은 제가 위에 자막으로 적어 드릴 테니까, 이제 이거 무공식으로 하시기 싫으신 분은 그 공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셔요. 공식 읽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슬러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걸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괄호가 되어 있고 숫자가 뭐 3,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괄호 안에서 앞에 거는 위에 걸 돌리라는 소리고 컴마 뒤에 거는 아래 걸 돌리라는 소리예요. 스퀘어 공식을 읽는 기호로, 그러니까 회전기호 읽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슬러시 괄호 열고 3,0이다. 그럼 뭐냐면 슬러시 먼저 이렇게 Alt 돌리고요. 그 다음에 3,0이니까 위에 거를 3만큼 돌려라 라는 뜻인데, 자 그럼 3이 뭐냐, 3은 시계 방향, 마이너스 3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라는 거고요. 그럼 시계 방향은 당연히 이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슬러시, 그 다음에 3이라는 건 뭐냐면 요 조그만 게 1짜리고요 요거 큰 게 2짜리예요 그럼 3은 2 돌리고 1 돌려서 3, 즉 3이 90도입니다 2는 60도, 그 다음 1은 15도를 돌려라 라는 뜻이에요. 30도? 30도인가요? 30도겠죠? 30도를 돌려라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슬러시 0,3이다. 그럼 슬러시, 그 다음에 0, 위에는 안 돌려요. 그 다음 아래만 이렇게 90도 D회전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슬러시 33이다. 그러면 슬러시 위에도 그 시계방향 90도, 아래도 시계방향 90도 이렇게 돌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기호를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걸로 참고해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무공식 하는 거 바로 알려드리면, 먼저 이렇게 Alt를 해서 이 모양을 만들고요. 이 모양, 방패 모양 같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그러니까 UD 하는 거예요. UD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죠. 90도 시계방향 돌리고 여기서 Alt 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또 나와요.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둘 다 같은 곳만 바라보면 돼요. 둘 다 이렇게 위아래가 방향만 같으면 되는데, 어디서 잘라야 되냐면 이렇게가 잘리면 안 돼요. 여기 가운데가 삼각형이 잘리면 안 되고 이렇게 잘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잘려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잘리지 않게만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에 두고 또 R2 하게 되면 또 위아래가 이런 부채 모양이 나와요. 부채 모양에서 이 얘를 한 곳으로 다 모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아래 위에서는 여기 11시에 두시고, 아래에서는 여기 1시, 이렇게 1시 방향에 두신 상태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요렇게 다 모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 모이는 거. 여기에서 얘를, 그러니까 페리티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게 지금 현재 맞게 맞아 있는 건데, 이렇게든 60도가 돌아가서 맞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60도 아무 쪽에나 돌려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얘를 같은 방향으로, 위아래 같은 방향으로 해서도 돌리고, 그럼 얘를 서로 수직으로 되게, 이 모양에서는 수직으로 되게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방패 모양에서는 아래에서 같게 돌리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시게 되면 바보토끼발이 없을 때는 바보토끼 발생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완벽한 상태에서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보토끼발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웬만하면 저랑 똑같이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 R2 해서 여기를 UD입니다. 여기 U에서 여기 90도, 아래쪽으로 90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회전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R2 하면 똑같은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U' 방향으로 살짝 꺾어주시고, 아래쪽은 D' 방향으로 해서 얘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시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현재 보이시죠? 어떤 모양인지. 이 삼각형 두 개가 회전축의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R2 회전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여기서 얘는 1시, 위쪽은 1시 방향, 아래쪽은 여기, 위쪽은 11시 방향, 아래쪽은 1시 방향,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고. 자, 이게 슈퍼스퀘어에, 이게 지금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여기까지 하면 당연히 이게 회전축이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정상, 스퀘어라면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이게 30도짜리고 60도짜리이기 때문에 각도가 딱 맞아요. 666이니까 180도잖아요. 이렇게 돼야 맞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회전면이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처음엔 너무 당황했는데, 왜 그런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정확히 60도고 이게 30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60도보다 크고요. 얘는 30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죠. 이거 잘못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조각을, 디자인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 말고 그냥 아까 페리티 공식 위에 써드린 걸로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할 때 약간 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힘으로 합니다. 힘으로. 약간 안 맞더라도 비스듬하게 한 상태에서 힘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힘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위에 뭉치고 아래 이렇게 뭉치거든요. 자, 요 상황에서 약간 벌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2, 3층에 페리티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럼 2, 3층 것만 돌리시면 돼요. 1, 4층에 페리티가 발생하면 1, 4층 것만 돌리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힘으로 다시 원위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원위치 하시게 되면 이게 딱 맞게 돼요. 그래서 둘 다 거꾸로 완전히 돌아가시면 돼요. 둘 다 아래쪽에 오게, 모양, 방향에 같게 아래쪽에 오게 해서 180도 돌려주시고요. 자, 180 돌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에는 수평하게 아래는 90도가 되게 해서 여기서 190도 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아래쪽으로 보게 해서 90도를 돌려주시게 되면은, 자, 1, 4층은 변함이 없죠? 2, 3층만 뭔가 섞인 것 같은데 이제 페리티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2층, 3층 다시 똑같이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아요. 이 부분은 똑같은 거 반복이라서, 지금부터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 그냥 복습 차원에서 그냥 한번 그냥 천천히 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기준으로 맞춰볼까요? 노란색 맞춰보고, R2, U, R2, U 프라임, R2, 그 다음에 U, D 프라임, R2, U, R2, 우와! 잠시만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돌리다 보면은 회전축이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돌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R2, U 프라임, 그 다음에 R2. 자, 그래서 노란색 모았죠. 그 다음에 노랑 주황. 근데 노랑 주황이 없네요. 얘 원래 노랑 주황이 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디귿자 공식으로 노랑 주황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럼 노랑 주황 여기 있는데 얘는 내려가야 되고 얘가 올라와야죠. 그럼 여기서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올라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회전축은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죠? 하나만 잘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만 잘려야 되니까 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잘리면 되는 겁니다. 그 디귿자 공식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틀어진 상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깨져요. 왼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는 오른손 공식이라는 뜻이에요. U, L2,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R2, 그 다음에 U 프라임, L2 하게 되면 노랑 주황이 올라왔죠. 자, 맞게 됐고, 주황색 조각이 아예 없네요. 주황색 조각이 없으면 이걸 아래서는 동시에 두 개가 올라오면 됩니다. 주황이 올라오면서 주황의 흰색인 거죠. 그죠? 주황의 흰색인 겁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요 자리죠. 이렇게 요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주황의 흰색. 그럼 흰색 주황에 아래 흰색 주황에 얘 마침 맞춰져 있네요. 그럼 얘 그냥 한 번에 바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또 자리 세팅만 잘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잠시만요. 이게 애매한 상태가 됐네. 이건 거꾸로 잠시만요. 이거를 올라오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쪽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주황 흰색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얘가 주황이 이게 통째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통째로 내려가서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2, 3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2 이번에는 반대쪽이군요. 이렇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맞나요? 왜 이렇게 헷갈리죠? 잘못 들어갔군요. 잠시만요. 계산을 또 다시 할게요. 하다 보면은 여기 주황, 흰색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냥 하나씩 올리는,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씩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먼저 주황 흰색을 제대로 올릴게요. 얘를 올리겠습니다. 그냥 통째로 올린 다음에 T펌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한다 치면 이렇게 올라오면 되죠. 반대쪽, 이쪽으로. 네,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왼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서 이 주황색에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U, R2,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R2, U 프라임, L2. 자, 주황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주황색이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요 상태에서 주황색을 또 올릴게요. 얘가 어차피 내려가야 되니까, 보시면 위에 없는 게 노랑이 2개가 있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 됐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주황색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회전축 이쪽이죠. 이 주황색을 먼저 올린 다음에 또 T펌으로 바꾸고 다시 B를 쓸데없는 거 내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또 U, R2, 그 다음에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R2, U 프라임, L2 하게 되면 자, 주황색 조각을 올렸고, 자, 이 주황색을 여기다 먼저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먼저 회전축에 또 이렇게 잘려서 T펌을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야지 주황색이 먼저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같이 가고 R2 U R2 U 프라임 R2. 그러면 주황색 일로 왔고요. 회전축을 이번엔 이렇게 해서 얘가 주황색 일로 들어오겠습니다.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그래서 R2 하게 되면 제가 주황색까지 맞았죠. 자, 흰색까지 맞췄습니다. 이제 주황 흰색까지 여기까지 같이 맞췄고요. 자, 마지막 얘만 들어오면 되는 거네요. 얘만. 그러면 뒤집어서 하면 안 되고 각도가 애매하네요. 그럼 이렇게 요 각도로 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서 요 하나짜리가 요 2개가 내려가고요. 대신에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될 게 흰색이면서 노랑이 들어와야 되죠. 흰색이면서 노랑이고 여기 흰색 노랑에 여기 흰색이 맞춰져 있는 거야 돼요. 흰색 노랑에 흰색이 맞춰져야 되는 건데 흰색 노랑이 아닌가요? 잠시만요. 얘가 이 자리가 흰색의 빨강이군요. 흰색의 빨강에 흰색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흰색 빨강에 흰색.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요. 얘가 올라오면 되는 거네요. 얘가 지금 요게 그대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축 이쪽으로 해서 왼손 공식을 쓰면 되고요. 자, 요 흰색 조각을 이쪽에 배치하면 얘가 여기로 내려오고 얘가 여기로 가서 얘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의 회전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참 이 큐브는 참 힘듭니다. 혼자 할 때는 그냥 저 혼자 보면서 하면 되니까 회전축도 보이고 하는데 이쪽이 아니었나요? 맞죠. 여기 요 두 조각 노랑 조각 얘를 내릴 거예요. 그다음에 흰색 빨강을 올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10으로 틀어줘서 공식 쓰면 됩니다. 이거 왼손 공식이니까요.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R2 그 다음에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R2 하게 되면 올라왔죠. 아이고 잘못 올렸네요. 참 제가 이런 실수를 또 했네요. 얘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잘못 올렸네요. 지금 위에 각도를 잘못 맞췄나봐요. 자, 그럼 마지막 이렇게 하면 진짜 올라오는 겁니다. 제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 아래가 일로 와서 올라가니까 왼손 공식입니다. 자,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R2 그 다음에 U 프라임 L2 그 다음에 U R2 마지막 R2 하게 되면 자, 다 맞았죠?
자, 이제 마지막 얘네만 여기 이쪽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회전축을 이렇게 해서 이 흰색을 먼저 갖고 올게요. R2 U 프라임, 그 다음에 R2 U, R2, 그 다음에 UD 프라임 두 개가 같이 가고, 그럼 R2 U 프라임, R2 하게 된 거 맞았죠? 자, 그럼 마지막 요거 두 개만 끝나면 요 두 개랑 요 두 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회전축을 요렇게 맞춰서 T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두 개랑 요 두 개가 바뀌면 끝납니다. R2 U 프라임, R2 U, R2, 그 다음에 UD 프라임 두 개 같이 보내시고, R2 U, R2 U 프라임, R2 끝났습니다. 마지막 층만 맞춰주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도 신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슈퍼스퀘어를 한번 같이 맞춰봤어요. 이 슈퍼스퀘어라는 이 큐브는요, 컨셉이 진짜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스퀘어 큐브가 있잖아요. 2층을 제외하면 사실 2층이라는 거 맞출 게 없어요. 큰 조각 두 개가 있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1층이나 3층을 맞추는 큐브거든요. 스퀘어라는 큐브가. 그러면 슈퍼스퀘어라는 건 뭐냐면 1층이랑 3층을 두 번 맞추는 거예요. 1층, 3층 한 번, 그 위에 1층, 3층이 또 있다. 개념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큐브를 하면서 제일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이 회전할 때 이 회전축이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거. 이 가운데 거는 사실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얘가. 굳이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굳이 이걸 왜 넣었을까? 차라리 일반 스퀘어처럼 한 다음에 이 조각들이 이제 가운데 중심축으로 이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 이 조각들이 이렇게 물려 있으면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얘를 왜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회전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이게 보면 이 U 프라임 회전, U 회전 이거 할 때마다 위아래를 꽉 잡고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카메라 앵글까지 맞춘다고 지금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손목이 너무 아픈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그 대신에 이게 어쨌든 이 위에 1층이랑 4층 같은 경우는 스퀘어랑 완전히 똑같고 이 가운데 부분 2층이랑 3층 부분을 맞출 때 있어서는 1층, 3층을 맞추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려져 있는 것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조각 같은 경우 이게 흰색 초록이랑 흰색 파랑 1층이랑 3층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초록과 파랑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초록 거, 너는 파란 거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개는 바뀌어도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도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솔빙하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확실히 더 있어요. 이게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위쪽이랑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서 하는 거랑 지금 저도 아까 왜 중간에 한번 디귿자 공식 같은 거 넣을 때 흰색 빨강을 얘를 갖고 와야 되는데 뭐 잘못 갖고 오고 막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은 조금 어렵긴 한데 뭐 그거는 그만큼 이 큐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는 솔빙하는 분명 매력은 있다. 난이도도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스퀘어 공식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니 좋고 하지만 이제 아까 단점은 요거 이 회전축이 자꾸 돌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제 중간에 보여드렸죠. 페리티 해결할 때 이게 지금 60도와 30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할 때 중간에 보면은 분명히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처럼 힘으로 살짝 돌렸다가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주 장단점이 좀 명확한 큐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해본 영상은 제가 이게 조금 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쾌하거든요. 디귿자 공식이랑 T펌 사실 T펌만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제 설명이 너무 어려서 디귿자 공식 써가면서 했는데 그 두 개면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어찌 보면 되게 명확한 큐브인데 워낙 이게 돌리는 게 이게 힘들고 제가 집중해서 돌려야 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쉽기도 한데 다시 찍는다고 더 잘 찍을 자신도 없어서 그냥 이대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